개장을 하고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 진행을 맡은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만 조금 더 참아봐야 되겠습니다. FOMC 회의와 결과가 이제 또 내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일단은 FOMC 회의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일단은 7만 원 선을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조금 힘을 내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강보합권 2,560선 지금 딱 다시 터치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 에코프로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0.4% 하락세 880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시장이 조금 달라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 간다면서요. 에코프로 더 오른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장이 그걸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번번이 저희의 기대를 좀 벗어나는 시장인데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빠르게 종목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종목으로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려드릴지 많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증시 파워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개해드리는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은 다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0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혹은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바로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소개가 될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고요. 네. 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건설 기계 및 엔진 등의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브라질 대형 고객사들에 따른 그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 디벨론 굴착기 그리고 휠 로더 131대 정도의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건설 기계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그 휠 로더에 대한 부분 판매가 올해 한 총 864대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년 동기 대비에 한 51%의 높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건설기계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네옴시티에 따른 복합적인 이슈들이 같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5일에 그 유럽 건설기계 1, 2위인 그 독일과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독일 법인 기공식을 좀 이제 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 공략에 대해서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 활로를 많이 개척을 하고 넓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쪽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서화정 님이 자람 테크놀로지 궁금하네요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최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5G 관련돼서 수급들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그리고 뭐 칩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성을 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 케이블 공사 없이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가 와이어를 또 이제 제품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광 트랜시버용 반도체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같이 또 이제 수혜로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어찌됐든 이 5G 관련된 내용들, 네트워크 장비든 이 케이블이든 미국에다가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이런 이제 해외 기업, 해외 국가에 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5G 통신용 반도체 시스템 온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상용화한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또 라쿠텐의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해외 고객사 22곳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사실 뭐 노키아나 뭐 국내 SK 브로드밴드 이제 그리고 통신 3사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금강공업이고요. 금강공업. 이 금강공업은 그 관광 및 그 건설용 그 가설자재에 대한 그 전문 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건축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모듈러 건축의 필수 자재인 고성능 그 판넬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모듈러 건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듈러 건축의 경우에는 지금 그 국토부 장관도 기존에 그 모듈러 건축에 따른 그 공법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나와졌던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좀 시키는 부분들도 좀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금강공업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사업으로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강공업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단기 관점으로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9월에 이제 그 초반에 조정을 받다가 이후 지금 우상향 추세를 전향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차익 시너지 좀 대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에 이제 지지 구간이 그 이평선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골든크로스 형태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시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한 7,000원까지는 바라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전에 7월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깨진 거나 이런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해봐도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금강공업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수급 흐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정부에서도 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한수원이 또 이제 원전 수출을 막으려던 미국 이제 기업이 따라서 승소를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들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발전 설비, 가스터빈, 뭐 수소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연간 수주 목표의 60%를 좀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뭐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차트 흐름들을 좀 본다면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을 또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발전소라든지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3조 4천억에 해당되는 수주를 좀 이어갈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그리고 뭐 영국 그리고 튀르키예 등 많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에서도 계속 탄력적으로 또 대응을 땡.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이 센즈랩은 그 사이버 위험 위험 관련된 그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그냥 보안 관련주로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악성 코드 등의 사이버 위험 정보를 통해서 AI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분석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IT 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14일에 그 한국과 미국의 한국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공동 성명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통해서도 미국과 그 PCT에 대해서 특허 출연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슈가 나온 것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협력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부터 26일까지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이 방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도 공격자와 공격 기법을 통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부터 22년 이미 국내에서는 신기술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보니까 센즈랩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 그 자사 컨소시엄인 그 키사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최신화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땡. 네. 정부 정책
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마지막에 주셨어요. 센즈랩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페미스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AMD라든지 이 엔비디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AI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래픽을 만들던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매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 성장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칩넷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칩넷 인터페이스 IP를 개발 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시제품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좀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에서도 제작 지원 일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칩넷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전에는 뭐 그래픽 카드 별도로 CPU 별도로 이런 흐름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함께 이렇게 연산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놓여지고 있는데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을 기능별로 분할해서 이제 연결하는 이런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모니터랩입니다. 모니터랩이요. 예, 이 모니터랩은 그 B2B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인터넷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완벽한 보안을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등이 좀 어느 정도 그 제품으로 좀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이 모니터랩의 경우에는 국내 그 웹 방화벽에 대해서도 점유율 1위에 달하는 국내 웹 보안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았는데 지금 이러한 그 흐름들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 보안 플랫폼이 아이온 클라우드 신규 버전을 좀 출시를 했었고 이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그 아이온 클라우드와 SSE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연계되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보안에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한 4조 원 투자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그 미 상무부 부장관에 따른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무역 사절단이 이제 방한을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5월 19일 상장 이후로부터 7월 26일까지 이제 조정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공모가가 9,8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랩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와 상황이다라는 의견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안 관련주를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는요.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네, 좀 전에 이제 한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제 5G 관련돼서 계속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 케이블이라든지 광 네트워크 장비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또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전국에 또 5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사업비가 56조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가 개발한
리본형 광 케이블이 미국의 수요를 좀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광 케이블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유럽에 작년에 이제 프랑스의 법인들 그리고 스페인의 합작 법인을 좀 설립해놔서 현지에서도 시장 대응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광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리본형 이런 광 케이블이 일반 광 케이블보다 굉장히 좀 작고 무게도 7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통신장비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죠. 저 역시도 5G 관련된 기업을 좀 예.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기업입니다. 기가레인. 이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 그 장비 관련된 제조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요 그 휴대폰과 그 군 통신망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의 RF 부품에 대해서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5G와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 당시에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에 대해서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5G 장비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기가레인이 사실상은 5G 관련된 북미 진출을 했던 이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를 5G 장비 생산 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검토지 실질적으로 뭔가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확신을 좀 갖기에는 다소 좀 이르지만은 지금 5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인도 쪽으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땡.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기가레인 역시 반 소장님도 통신 5G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요즘에 어쨌든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곤 전문가님의 5번째는요. 네, 5번째 종목으로는 GSE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사우디나 러시아가 이제 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감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연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좀 이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든지 다른 쪽도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GSE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감산에 대한 흐름들 연말까지 연장이 되고 있고, 뭐 오늘도 이제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관계로 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우디의 산유량은 연말까지 총 6개월 동안 하루에 900만 배럴 수준이라고 하는데 수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중국 경기가 어떻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좀 경신해요. 최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들을 좀 경신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밀리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 가격들이 계속 조금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천연 가스에 대한 채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 역시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GSE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E까지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55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깊게 밀리면서 0.4%가량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880선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양시장이고요.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해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도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면서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에 대한 회복 신호가 감지가 되면서 벌크선 운임지수도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주 전보다 1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요, 벌크선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벌크선 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운주들 역시나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해운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STX 그린로직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24%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펜오션도 오랜만에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주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기관 수요 예측을 끝냈는데 IPO가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공모가 최상단인 2만 6천 원의 공모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과 모레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거쳐서요. 다음 달 5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 관련주들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로봇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5%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오팩트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CU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상무부 부장관의 방안으로 보완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더블 모멘텀이 엮이면서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월간 자동차 생산이 10년 만에 3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수출이 8월 중에 최고인 5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 실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들을 만나서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완성차 기업들 2%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불리고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95만 원 선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다시금 황제주의 왕관을 탈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끌고 가서 수익을 실현해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로 써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져오신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두 분이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6번째 종목은 신세계고요. 신세계. 이 신세계는 백화점 운영을 하는 유통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신세계 백화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의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따른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그 자산 운용과 신규 부동산 투자를 위한 그 사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사가 그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리츠를 좀 설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이제 투자 쪽으로도 많이 활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시점 때 그 다음부터도 이슈가 계속 이게 살아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기관의 순매수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8월부터 기관에 3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8월부터의 주가를 상승시킨 요인은 기관의 그 순매수 유입이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더 보신 네. 여기까지 신세계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는 뭐죠? 네, CQ 레터입니다. CQ 레터. 네, 뭐 이제 CQ 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안 솔루션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제 동사가 자체 개발한 보안 플랫폼 마스를 기반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 그리고 탐지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 이제 제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성능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악성 파일 탐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정부 기관에 이미 뭐 10개 기관 이상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1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보안 기업 최초로 사우디 투자부하고 그리고 업무 협약을 또 통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시장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이제 사우디에 대한 흐름들, 뭐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흐름들 계속 좀 연이어 나타나면서 이제 시큐레더도 이제 보시면 사우디 정부기관 리아드 밸리 컴퍼니가 지분 4.11%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지분에 대한 흐름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하고 이런 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을 한 구독형 서비스를 이제 제품으로 좀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중동 시장에도 진출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6년에는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큐레터 역시 보안 관련 종목 하나 이태건 전문가님도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고요. 유진테크. 이전에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의 그 전공정 장비 업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TSMC에 따른 이슈 때문에 이슈로 지금 조정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 HBM3 양산에 따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황 회복에 대해서 뭐 많이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지난달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분기별 그 상승폭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그 지연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빨라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그 다양한 공급을 좀 제조 장비에 대해서 공급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DDR5나 그 HBM3 등의 그 관련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별다른 모멘텀은 없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모멘텀은 없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양측의 수혜를 받는 시점을 봤을 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평택 3공장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얻은 것도 있긴 하지만 장비 선구매 효과에 대한 반영이 4분기 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 역시 굉장히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태관 전문가님 다음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네, 뭐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그리고 방위산업용 관련된 케이블이나 그리고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인 이런 무선 주파수 RF 케이블 조립체를 이제 공급을 좀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국산화하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스타링크, 스페이스 X가 국내에 이제 상륙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성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 3사들에 대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죠. 센서뷰도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스페이스 X의 정식 벤더 등록을 좀 완료를 했고 그리고 위성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고주파 케이블 공급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기관이죠. 국방과학연구소 고주파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납품을 또 완료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연구소에 납품을 한 만큼 그만큼 기술력은 뛰어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뭐 이름은 이제 센서뷰에서 뭐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최대 군수업체하고 사업 협력을 땡.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센서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좋은 시세 보였던 센서뷰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이것도 아마 이전에 좀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대응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58%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 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었던 이력도 있고 사실상 그 작년 9월에 발표한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 중이긴 한데 이게 IMVT라고 해서 그 IMVT 1402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네. 있는데 이게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임상 일상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기업 가치가 2조 3천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고 임상 일상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7천억의 가치로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임상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 일상에 대한 시점이 9월에 나온다고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임상 일상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도 있고 당뇨 관련된 분야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결국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첫 번째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임상 일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잘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 네, 사실 이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리튬 1차 전지를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아니고 1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팩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리튬 1차 전지 이런 시장 점유율이 85%입니다. 과연 시장에 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내 업계 1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80%가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고 40개국 이상 이제 국가에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피닉스사와 고온전지 배터리 팩 관련돼서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부터 이제 박스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만 원 선이 조금 인터하는 이런 지점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 라인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고점 부근인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박스권 고점인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츠로셀이 신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차 전지 산업 이외에도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연구라든지 개발을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츠로셀의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진출한다는 땡. 이런 목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츠로셀 앞으로의 사업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 데브 시스터즈는 그 모바일 게이밍 운영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그 게임으로 이제 쿠키런이 있는데 저 쿠키런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쿠키런에 대해서도 계속 좀 밀고 있다 보니까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그 동사 올해 11월에는 그 지스타 2023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쿠키런 그 모험의 탑을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쿠키런 갖다 계속 밀어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을 공개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을 해놨다가 지스타 2023에 따른 그 일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좀 주가가 미비하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은 계속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말부터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가 그 하락폭을 맞고 추세가 전환이 됐던 시점이 그 신작 브릭티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는 좀 하락폭을 많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남아있고 11월에도 역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1월 달에는 신작에 대한 로드맵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기업들이, 게임들이. 그렇지만은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까지 봤고요.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CU박스입니다. CU박스. 이제 최근 들어서 CU박스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CU박스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때문에 그렇죠. AI 영상 인식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좀 쓰이는 이런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섹터에 이제 다리가 좀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이죠. 카이스트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로봇 연구소를 좀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AI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서 로봇 개발을 또 확장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CU박스가 하고 있는 이런 로봇 사업은 물류 시장에 좀 타겟을 잡고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다품종 부정형 사물을 소포장하는 이 자동화 로봇을 좀 생산을 하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오더 피킹 로봇이라고 좀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로봇을 좀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로봇용 팔 그리퍼를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 이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푸드나무 자회사에 또 납품을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냐면 CU박스는 로봇 사업 이외에도 AI 영상을 통해서 의료 AI 관련돼서 또 보안 그리고 간판 결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U박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노루 페인트고요. 노루 페인트요. 예, 느닷없이 좀 페인트 회사를 좀 갖고 왔는데 네. 좀 차트의 흐름이나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도료입니다. 도료, 합성 수지 등의 그 제조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유가에 대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석유화의 물질을 원료로 쓰이는 페인트가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따름이 그 유가에 따른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18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52% 증가를 하면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원재료 수급 다각화 그리고 상반기 신축 아파트 등의 물량을 좀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고 또한 이제 바이오 도료 수요 증가를 인해서 좀 매출이든 영업이익이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도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적은 비중으로는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공부용으로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세계 3대 아트페어에서 중인 하나인 프리즈 서울이 있는데 이게 2년 연속 전시 페인트를 독점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뭐 거의 이벤트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연속 독점 공급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굉장히 좀 그 기술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땡! 네. 알겠습니다. 노루 페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유가와도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태권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네, 사실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좀 전문적으로 해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가들이 좀 슈팅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역시나 사우디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본격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사우디 측에서 실사를 통해서 한국에 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생산부지 확보를 또 계약을 한다든지 구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체외 진단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사우디에 넘어가서 네온 시티 관련해서 경제사절에 포함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우디하고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도 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좀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인 진단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후속 치료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선정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달 10월부터 사우디 자잔이라는 도시에서 합작법인 부지를 배정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리에서 오늘 좀 밀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은 또 이제 차익 매물들 좀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또 나온다고 하면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모든 종목을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탑픽 종목 딱 종목명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 예, 노루 페인트입니다. 노루 페인트 해주셨고요. 네,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